네, 프랑스 우화를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겁니다. 전갈과 개구리가 있거든요. 같이 개울을 건너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협력이 됐을지 또 얼마나 될 것인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종인 대 문재인 그 양대 축 더불어민주당을 형성하는 큰 정치 구도인데요. 자, 김홍걸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데 대체로 문재인 대표의 손을 많이 들어주고 김종인 대표에서 비판적이네요. 최근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남 쪽 유권자들께서 이거 더민주가 호남을 포기했구나 이런 오해를 하시게 된 거죠. 호남 공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김종인 지도부가 져야 되는 걸까요? 호남 공천에 문재인 전 대표나 네. 전 지도부는 네. 개입한 게 없으니까요. 예. 전당대회 연기론 네. 이렇게 나오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뭔지 좀 이해가 가질 않고요. 그분을 모셔다가 전권을 드렸을 때도 당원 당규대로 한 것이 아니고 편법을 쓴 것인데 네. 비정상적인 상황을 너무 오래 끌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두 가지가 들리는데요.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대 0으로 광주에서 진 것, 이런 것들은 김종인 대표가 공천 다 했으니까 거기서 책임져야지 왜 문재인 대표는 화살을 돌리냐, 그 말로 들리네요. 길진규 기자. 예,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돼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김홍걸 박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내 분위기는 조금 다르지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호남에 있는 반문재인 정서 때문이었다라고 네.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은 누가 이 선거를 호남 선거의 패배를 누가 지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양측의 갈등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일당 지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만 일단 당대표 뽑는 과정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일단 다다음 주쯤인가요? 당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뽑을지 그런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5월 4일에 다음 달 3일이죠. 당선자 당무위원 연석회를 열어서 그때 전당대회를 언제 하겠다라는 걸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아까 김홍걸 박사는 당원 당규에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총선 이후 처음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한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네. 처음 여는 전당대회라는 게 언제인지 그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또 다른 규정에 당대표 거리 시 2개월 안에 새 대표를 뽑는다. 또 이런 규정이 별도로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놓고 총선 이후 첫 전당대회를 나중에 10월 달에 해도 된다. 정기국회 네. 이후에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는 사람과 당대표가 지금 비대위로 2개월이 됐으니 새로 뽑아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거를 이제 새로운 당선자들과 당무위원들이 모여서 5월 3일 날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언제 하는지 그걸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박성훈 국장, 좀 예상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연기한다면 김종인 체제가 당분간 간다는 뜻인데 어떨 걸로 보세요? 무엇보다도 아마 문재인 대표의 의중이 가장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규정을 따지면 아까 전당대회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어떤 그 비상 상황을 전제로 한 비대위 체제는 선거가 끝났으면 네. 더욱이 그 선거가 패배가 아니라 일단 승리로 결과가 됐으면 당연히 적절한 시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상적인 지도부를 꾸려가는 것이 상식에 맞는 건데 네. 그러나 지금 자체가 김종인 대표가 주장하듯이 호남 자체를 다 뺏긴 상황이라는 건 비상한 상황이다. 네. 라고 하는 논리를 만일에 문재인 대표가 정말 아직도 우리 당이 제대로 하려면 중도로 더 다가가고 호남에 더 마음을 여는 비상한 김종인식 이런 해법이 좀 더 김종인을 대표로 모시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만일에 이런 판단을 한다면 3일날 많은 친문 쪽의 당선자와 그 당무위원들이 일단은 이 체제를 최소한 국민의당처럼 예를 들어 내년 2월 원래 임기가 되어 있는 2월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연말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가자든지 네. 아니면 한시적으로 3개월 더 일단은 가자든지 이러한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일지는 현재 속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김종인 대표가 마음속에 문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본인이 막 판을 주무르려고 한다는 불신이 최근에 모락모락 싹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친노 진영에서 내세울 당대표 후보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네. 김종인 대표를 바꾸든 안 바꾸든 그건 당에서 정하겠지만 그러려면 대체할 수 있는 대안 후보를 내야 되는데 친노 네. 진영에서 지금 당대표를 맡을 만한
역량과 정치력과 경륜이 있는 후보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은 또 개파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고요. 네. 경선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 그냥 김종인 체제로 그대로 가자. 네. 또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의 추대로 원내대표를 뽑고 전당대회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20대 국회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 대해서 아주 톡톡하게 교훈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 앞에 싸우면 찍힌다. 국민들이 화나면 표 안 준다. 이것이 이제 선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갈과 개구리 말씀을 드렸는데 전갈은 문재인 대표, 개구리는 김종인 대표로 묘사할 만한 우화가 있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개드릴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련된 생각에서 보면 문 대표의 당 주주층과 김종인 대표 사이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자, 이남희 차장.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 이제 일본 대사 만났을 때 명확하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네, 어제 바로 일본 대사, 일본 측의 요청으로 김종인 대표를 만났는데 네. 이제까지 지금 더민주는 이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 없다고 반대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네. 오히려 일본 대사를 만나서 김종인 대표는 위안부 문제는 합의를 했지만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이행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면서 기존의 더민주 입장과 다른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배쇼고로 주한 일본 대사가 어제 이제 국회로 와서 김종인 대표를 만났거든요. 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 관련해서 그 대목만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日本と韓国、私どもは非常に重要な関係だと思っております。安倍総理大臣も韓国は戦略的理解を有する最も重要な隣国だと言っております。ぜひ代表のご支援をいただければと思っております。 지금 비질을 해서 고통받는 일본 국민들이 빨리 정상생활에 돌아가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네, 저렇게 이제 덕담도 나누고 외교적 공감대는 형성한 겁니다만 어제 나왔던 저 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위안부 할머니의 처리와 관련된 건데 당론하고 좀 달랐잖아요. 네, 합의가 빨리 좀 이행돼야 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말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네. 결국 또 당 대변인이 이렇게 김종인 대표 발언이 뭔가 당 견해와 다른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당 견해랑 달라진 게 아니다. 그냥 기왕 합의된 것은 빠르게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요. 당 자체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는 연말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 사이의 합의는 무효라 그랬잖아요. 원천 무효다 그랬는데 지금의 비대위원장 김종인 대표는 합의된 거 빨리 이행하라 그랬거든요. 네. 이 차이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몇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할머니들을 찾아가 사과를 했군요. 네, 지금 홍익표 의원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요. 네. 자, 홍익표 의원도 그렇고요. 다른 의원들이 오늘 매주 수요일 날 있는 수요 집회에 신경민, 홍익표 이 두 의원이 찾아가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발언 사실이 아니다. 우리 당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는데 사실은 김종인 대표는 3.1절 날 그 할머니들 만났을 때도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국가 간 합의인데 어떡할 거냐. 딱 물 건너 간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 네. 한 할머니가 아유 위안부 협상 빨리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종인 대표가 협상이 너무 급작스럽게 되긴 됐는데 국가 간 협상을 새롭게 고칠 여건이 좀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어제 나온 일 때문에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안을 두고 문재인 대표,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 생각이 다르다는 걸 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프랑스 우화 소개시켜드린다 그랬는데 지금부터 영상 보시면서 전갈과 개구리의 대화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들이 많이 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네, 전갈이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개구리를 만났어요. 강 건너야 하는데 등 좀 빌려주겠냐고 물었는데 개구리는 무섭죠. 네가 찌르면 나는 죽잖아. 그래도 우리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찌를 리 있겠냐 하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강을 건너는데요. 전갈이 갑자기 개구리에게 독을 쏘고 말았습니다. 놀란 개구리 왜 나를 찌르냐고 하니까 미안하다. 그렇다면 나는 독을 쏘는 본능이 있다. 라는 네. 하는 것이 바로 프랑스의 한 우화고요. 이 우화를 바탕으로 중앙일보 최근에 전영기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 네. 바로 이 전갈을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네. 개구리를 김종인 대표에 비유하면서 네. 문재인 전 대표도 결국은 같이 가야 할 사람이 김종인 대표인데 네. 결국 개구리가 될 수도
정갈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부 국장, 일단 전갈이 개울을 건너야 하는 과제, 바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당을 존속시키고 생존시켜야 되는 그 과제는 맞습니다만 김종인의 등을 빌린 문재인 대표, 저 비유는 뭐 틀리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대표가 대표하는 네. 이른바 친노 어떤 주류들의 그 이른바 본능이 어떤 현실론이나 타협론, 이것은 어떤 원칙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얘기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예를 들어 남북 문제라든지 아까 한일 위안부 문제라든지 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 심하게 얘기하면 좀 너무 지나친 어떤 경직된 네. 이러한 어떤 생각, 여기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이것은 유권자들로부터, 특히 친노 지지자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것과 같은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아마 얘기하는 전갈의 본능처럼 네. 비유된,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네. 이런 게 아마 그때 칼럼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총선 승리했기 때문에 목표는 다음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달렸을 겁니다. 네. 문재인 대표 친노 핵심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 그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체성이 안 맞는 것은 있죠. 네. 그건 맞질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총선 수도권 승리의 최고 공신 아니겠습니까? 네. 국도를 강화했고 경제 심판론을 내걸어가지고 전국을 강하게 경제 위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의 표의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김종인 대표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먹자니 피론을 한데 데리고 가자니 뭔가 정체성에 맞지 않고 네. 버리고 가자니 경제와 중원이 아쉽고 결국 이 김종인 대표의 비대위원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재인 대표의 내년 대선 성적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김종인 대표를 모셔옴으로써 문재인 대표는 정말 쓰러져 가던 당을 세우게 됐기 때문에 그 영입 자체만으로 문재인 대표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국면인데, 문제는 영원히는 갈 수 없다는 건 분명하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헤어지느냐, 그 방법도 사람들이 많이 지켜볼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뭐 정치에서 많이 네.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김종인 대표가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표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면 네. 그때까지는 적어도 같이 네.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집권 이후에도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그 자신의 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또 그때는 또 다른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요. 뭐 지금 현재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당장 빠른 시일 안에 어떤 파열음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종인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관계를 전갈과 개구리의 우화를 통해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